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흔히 울산을 삼산 이수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 삼산은 삼산동 지역이 아닐까 짐작해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수는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삼산 이수 지역에 얽힌 비밀을 풀어볼까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울산의 중심 번화가라고 하면 삼산이 떠오르죠. 이곳에 숨은 비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울산의 중심가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다 바다였다고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바다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리조합 울산 뚝을 샀어요. 제방을 샀어요. 제방을 태화강하고 이제 이거 동천 다 제방 살 때 돈을 많이 1930년을 전후해가지고 이게 드디어 본격적으로 육지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제방이 없을 때는 바닷물이 그대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네. 상점 벽해라는 말이 우리 울산 중심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저 왕생이 길이에요. 저 왕생이 길이 도대체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임금왕자 생길 생자잖아요. 날 생자. 그 왕이 난다. 그런 게 이제 왕생이 길이고 그렇습니다. 풍수지리상 왕이 나는 길이다. 무척 궁금한데요, 선생님.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그래 한번 가봅시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평소에 오며 가며 왕생이 길을 봤을 텐데요. 왕이 태어날 곳이라서 이름이 붙었단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쉬어도 가고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야, 왕생이 길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이 왕생이 길의 왕생이 도대체 누가 처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전에 오는 말로 남사고라는 분이 이제 이제 이야기 왕생이들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누구길래요? 남사고라는 분은요, 조선 그 명종 때 임진왜란 이전의 인물인데, 저기 이제 우리 삼척에 가면 건덕이라서 그 출신의 이제 그 예언자, 술사, 선비인데, 그 별명이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 그래요. 예, 그분이 아주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양반이 원래 이제 이 울산에 온 거는 이제 그 남산 12봉, 저걸 보러 왔는데, 그 언월산 있잖아요. 그쪽 남산 쭉 걸어 내려오다가 딱 내려다 보니까, 이 들판이 굉장히 바닷물로 가득 차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남산 끝이 이래 고치잖아요. 튀어나오니까 모든 일의 한반도의 기가 다 뭉쳐져 있다. 그래서 여기는 틀림없이 왕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갈대 밭이고 한데 바다고 갈대 밭이고 이제 바닷가니까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삼산이 있으니까 삼산이 또 기가 이렇게 뭉쳐진 아주 높이 이제 돌산인데 뭐 그런 걸 보면 했는데 그래서 아직 사실 왕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조선 명종 때 남사고가 와가지고 내려다보고 이것은 왕이 날 정도로 조선에서 가장 좋은 풍수가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진짜 우리나라에 또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볼 때 물론 뭐 바닷가에 갈대밭이 우주고 했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미래에 틀림없이 도시가 들어서고 왕이 나오고 굉장히 학교가 생기고 관림정이 생기고 그런 걸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곳은 왕생이 길뿐만이 아닌데요. 왕생이 길에서 가까운 이곳에도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는 저희에게 너무 익숙한 방송국 앞이잖아요. 삼산에 가신다면서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삼산이죠, 삼산. 이곳이 삼산이라고요? 석삼자, 매산자. 옛날에 산이 3개가 있었다고, 산. 그 산이 돌산입니다, 돌산. 석산. 그리고 옛날 기록이 나와요. 그 산과 산 사이에는 또 대밭이 있어요. 고죽, 참대밭이 있어가지고 아름다웠고, 그 주변에 또 이래 모래벌 사장이 또 있었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옛날 산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곳에 3개의 산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심지어 아름답기로 소문까지 났었다고 하니 믿기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삼산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함부로 접근을 못하니까 섬이니까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이제 왔는데 그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제 오면 그 삼산 정상에 백파정이라는 정자가 또 있었어요. 정자. 또 비석도 있어요. 비석. 그 이제 누가 아마 신라 말인지 고려시에 누가 세웠어요. 그 글자가 쓰긴 비석도 있었고 또 이 백파정 곡이라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노래. 그 그는 이제 옛날 시조창 같은 백파정 노래 있었다 봐. 그런 노래도 있었고 그런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혹시 뭐 그것과 관련한 거 선생님 가보신 거 있으세요? 예, 내가 한번 그 시를 가져왔는데 이게 옛날 고려 때 정포가 쓴 시입니다. 고려 시대 울전에 8경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파정입니다. 그래서 서기 1300년대 쓴 시입니다. 보면 이제 이래 첩석은 기추안이요, 총황은 와만정이다. 그 이 바위산이지, 바위산이 그 가을 그 이제 물가에 기대서 이래 써가 있다. 그래서 그 대밭이 물가에 이제 저녁 기우는 그 저녁 물가에 그 대밭이 일렁이고 있다는. 그래서 주인이 운시 백파정이라 이 이제 노를 져가지고 이 사람을 태워준 그 사공이 이것이 바로 백파정입니다.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와, 당시 풍광을 아주 잘 묘사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비계는 이 무명이다. 큰 비석이 있었어요. 비석이 있는데 글자가 다 지어져 버렸어. 비석이 또 넘어가. 그래 그걸 배워놓고 우가는 사백석이요, 소연은 수색청이라 비가 이래 소낙비가 지나니까 그 모래가 너무도 희다. 그 엄모래다, 엄모래. 그 다음에 이제 그 물 안개가 그치니까 물은 아주 푸르다. 푸르고 푸른 물이 쫙 바닷물이 보인다. 당시 가져오는 불감청이요. 그 옛날에 백파정 가라 노래를 한번 듣고 싶은데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모르더라. 그래서 어도채공령이라 그 배전에 기대서 눈물만 흘렸다.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이리유 백파정곡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과정곡 같은 노래 있잖아요. 옛날 노래 비근가는 백파정곡이 있었다. 뭐 그러시고. 상상해 보면 상 정상에는 정자가 있었고 아래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단 건데요. 고즈넉하면서도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겠죠. 당시에도 아름다운 풍광의 중심은 삼산이었네요. 그렇다면 지금의 중심과 삼산이 이곳에 삼산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네요. 예, 그렇죠. 옛날에 삼산 저 본동 마을이 있었거든. 삼산. 저 마을 그래 지금 삼산 초등학교 있잖아요. 그걸 삼산 본동이라 그랬고, 요거는 삼신이라 그래. 삼신. 삼신이요? 삼신 초등학교 있잖아요. 네. 그거는 또 나중에도 생겨가지고 마을이 생겨가 새롭게 생긴 삼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분이 됩니다. 아, 저는 삼신초가 삼산을 하려다가 잘못했는 줄 알았거든요. 그 삼신에서 유래한 게, 재밌네요, 선생님. 예. 그래서 이게 1929년에 삼산이 없어졌어요. 비행장 만든다고. 그래서 그 깎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그 흙을 가지고 이제 그 삼산이 높이가 50장이라 50장. 50장이면 약 한 150m 되는데,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흙을 가지고 그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 그러니까 태화강 제방을 쭉 다 쌓았어요. 그러니까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삼산, 삼신, 비행장, 제방까지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곳이었네요. 이제 삼산 이수의 삼산은 알았고 이수는 어딜까요? 그러네, 그 이수삼산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이수는 물 두 개, 산, 세 산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흔히 이제 이수라 그러면 태화강과 동천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수는 이제 태화강하고 여천천, 저거는 옛날에 화진강이라 그랬어요. 화진강. 그 두 강 사이에 그 돛대 모양으로 세 산이 솟았다. 그걸 이수삼산이라 그러죠. 옛날엔 화진강이라고 불렸던 여천천. 이곳이 태화강과 함께 이수로 불렸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인데요. 태화강과 그 주변이 아름다운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만한 아름다움이 여천천에도 있었습니다. 저쪽에 표지판 보니까 꽃대나리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꽃대나리로의 꽃대나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화진을 말하는 겁니다. 화진. 화진. 그러니까 화진은 뭔데요? 꽃대 나루는 꽃이 있는 큰 나루다 이 말이에요. 꽃대. 큰 나루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나루가 큰 나루였는데 여기 이제 화진 나루입니다. 화진. 진이라는 건 나루의 뜻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이래 꽃대 나루 또는 꼴대 나루라고도 불렀어요. 꼴대 나루, 꽃대 나루.
그럼 바로 얘기를 말하고. 이 지역에 꽃이 많아서 그런 예,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옛날에 고기도 많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 나루가 많았습니다. 지금 다리가 한 10개쯤 있거든요. 저 여천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그렇고요. 저 위에 다리가 10개쯤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태화가 너무 크잖아요. 네. 너무 넓고, 요 강은 이제 마치 청계천처럼 또 부산은 초랑천처럼 다리가 아주 이제 요 개천이 아름답고 폭도 적당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생활에 와닿고, 특히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고기도 많이 잡았어요. 고기 옛날에 뭐 없는 고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사실이 굉장히 큰 마을들이 여러 10여 개 마을이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생활에 항상 그 가장 중요한 나루가 바로 이 나루였고. 여천천은 꽃처럼 정말 화사하고 아름다웠겠죠. 생활과 밀접했던 만큼 사람들에게 쉼터이자 놀이터였는데요. 울산이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옛날 모습을 잃어버려서 참 아쉽습니다. 옛날에는 이 주변에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옛날에 이쪽이 이제 바다였고, 물이 들어오고, 염전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강에 이제 유로가 이제 저쪽으로 부두로 가기 전에는 그 여천, 도철산 밑으로 이래 강이 흘렀어요. 흐를 때 물살도 빨랐고, 그 물이 깨끗했습니다. 지금 물이 굉장히 이제 지저분한데, 이 물의 흐름도 정체가 돼 있고, 악취도 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제 막다 보니까, 바꾸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는데, 옛날에는 주변에 경관도 참 좋았고, 정말 사람들이 이제 이런 푸른 물이 막 항상 이래 고여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강이. 그러면 이제 삼산이수 중 한 곳이 이곳 여천천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삼산이수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태화강하고, 근데 화진이라고 했어요, 화진. 그 옛날 기록에 보면 이천천이라는 말이 없어요. 네. 삼산이수는 이수는 두 물은 태화강과 그러니까 화진강이다. 이 강을 중심, 이 강이 마치 이래 감싸고 있잖아요. 삼산평야 딱 감싸고. 맞아요. 그러니까 삼산동 주변을 쫙 감싸고 있잖아요. 그 행주행이라 그랬지. 네. 배가 가는 행이죠. 네. 그 삼산은 이제 돛대가 되고, 이 돛을 다는 돛대가 되고, 이거는 이제 나아가는 양쪽 물길이고, 그래서 풍수적으로도 이 계단이 이제 중요한 강이고 아름다운 강이고, 잘 갖고 오면 우리가 서울의 청계천 이상으로 멋진 강이 이제 멋진 개천이 됩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삼산이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삼산이수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울산은 이제 풍요한 역사의 하나의 지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산 이수를 잘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삼산을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도 좀 맑게 해가지고 이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울산에 비치도록 좀 우리가 힘을 모으고 예산을 지원해서 좀 가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삼산 이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울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이번 주말 삼산 이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